홍수나 가뭄,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고해상도에 센서를 탑재한 위성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단독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던 기상위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이죠. 천리안 위성 1호가 불과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기상 관측 임무를 종료하고 임무를 마감했는데 3,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상공에서 천리안 위성 1호는 어떤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그 천리안 위성 1호는 주로 이 통신이라든가 해양, 또 기상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탑재를 해서 우주의 눈으로 24시간 내내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을 관측을 하고요. 또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 천리안 위성 1호 발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기상위성 보유국이 되었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정지 궤도 위성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었죠. 예. 천리안 위성 1호는 하루 평균 영상 785장을 생산하면서 국내 22개 주요 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왔는데요. 네. 기상청은 천리안 위성 1호의 운영 성공률이 선진국 수준인 98.1%에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기상 관측 임무는 이제 종료가 되지만 해양 관측이라든가 통신 임무는 2021년 그러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속 수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천리안 위성 1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 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까지 높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천리안 위성 1호가 국내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이잖아요. 이 정지 궤도 위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정지 궤도 위성이라는 것은 이 상공 한 36,000km 그 상공의 원궤도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인공위성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은 꼭 거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정지해 있는 것처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된 위치를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 흐름이라든가 기상 상태를 연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기상의 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예. 네. 이 정지궤도 위성의 장점은 한번 위성을 쏘아 올리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특정 지역이죠.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올린 거 우리나라 쪽으로 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또 전파를 받기 위해서 안테나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다. 이게 장점인데요. 네. 다만 이제 여러 정지궤도 위성끼리 주파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약 2두가량 일정한 거리를 좀 두어야만 합니다. 네.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이 궤도를 할당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약 180개의 위성이 수용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인공위성 궤도로는 정지 궤도 말고도 저궤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궤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일단 저궤도 위성은 이제 우리가 극궤도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정지 위성보다 지구에서 한 40배, 50배가 더 가까워요. 굉장히 예. 가깝죠. 그러니까 낮은 고도를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빙하, 또 해빙, 또 기후변화 원인 물질 등을 굉장히 정밀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극 빙하의 감소라든가 또 해수면 고도 상승이라든가 극한 기후 현상을 유발하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 등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또 지구에 워낙 가깝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구 광경을 촬영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위성의 기능이나 역할에 맞게 각 궤도를 선택하면 되겠군요. 자, 그럼 천리안 이 A호가 천리안 위성 1호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상 관측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될 텐데 분명히 더 달라진 점이 있겠죠? 어떤 점이 향상됐나요? 네, 그렇죠. 천리안 1A, 뭐 1A라고도 하는데 천리안 2A죠, 2A. 예. 2A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면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죠.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통신 중계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천리안 위성 1호에 비해서 자료 전송 속도가 18배가 빠르고요. 예. 또 한반도 상공에 도달했을 때 2분 이내에 기상 상황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탑재체 해상도는 천리안 위성 1호보다 4배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성능은요, 기상관측 산출 결과물을 지상에서 우리가 받아봤을 때 맨눈으로 산불이라든가 황사 등 재해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인데요. 관측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 여부라든가 태풍 중심 위치, 이동 또 경로 예측 정확도가 아주 매우 높아집니다. 네, 이 기상 예보 그리고 기후 변화의 원인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상위 기술의 발전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보를 오랫동안 내오다 보니까 옛날엔 참 예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뭐냐면 이제 국지성 어떤 집중호우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런 위성자를 이용해서 최소한 2시간 전에는 탐지가 가능해졌고요. 네. 또한 천리안 1호에서 제공되던 16종의 기상정보 산출물이 52종으로 다양화됨에 따라서 강우 강도는 물론 뭐 산불이나 오존, 이산화황 등도 탐지를 하면서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월이죠. 이 천리안 이 A호의 쌍둥이 동생격인 이 B호 역시 궤도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A호와 달리 이 B호는 세계 최초의 환경 위성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천리안 그 위성 2B죠. 네. 쌍둥이 위성으로 불리죠. 2-1하고 2B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또 한반도 주변의 적조, 녹조 등 해양 환경을 관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위성입니다. 천리안 위성 2A호의 주요 임무가 기상 및 우주 기상 관측이라고 한다면 2B호는 대기 환경 및 해양 관측용이죠. 예. 이를 위해서 천리안 위성 2B호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 탑재체와 천리안 위성 1호에 비해서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 탑재체를 장착을 했습니다. 또 환경 탑재체는 초밀경, 아주 초정밀한 그런 광학 관측 장비가 있어서 미세먼지와 함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산화질소라든가 또 이산화황이라든가 또 대기 오염 물질인 폼알데히드라든가 오돈 이런 20개의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하루에 8번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기를 관측하는 초정밀 광학 관측 장비는 초분광 영상기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체가 빛에 반응하는 파장 정보를 아주 세분화해서 그 성분을 검출하는 것이죠. 즉 어느 지역에 화학물질이 있다면 스펙트럼 위치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서방향으로는 일본의 동쪽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남북으로는 인도네시아 북부 또 몽골 남부까지 관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 지점과 발생량 또 이동 경로 등을 아주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대기 오염 물질이 어디서 발생하고 또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 구체적인 과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천리안 이 B호가 임무를 시작한다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 자료, 그 데이터, 기본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보정 같은 활동을 올해는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는 실제 우리가 이 업무에 활용하는 거에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 환경 예보라든가 경보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아주 편안하고 쉽게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뭐 적조나 녹조 같은 그런 해양 환경 정보는 천리안 이비호가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네. 10월에 그런 소식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